네, P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고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거의 한 8년 정도 함께 했던 스폰서님이에요. 8년 정도면 다 알지 않을까요?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요. 정말 저 스폰서님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도 가슴이 차가운 분은 스폰서님을 만나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업 설명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운더스 에메랄드 김주영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ABO 김주영입니다. 네, 안 쉬시나 봐요. 괜찮으세요? 예, 급하신 분들은 다녀오셔도 되고요. 급한 전화가 오면 나가서 받고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제주도랑 이 밑에 지방은 지금 굉장히 비가 또 태풍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방에 파트너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계속 카톡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별일 없냐고 날아갈 거 있으면 묶어놓으라고 막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지금 막 전까지도 했었거든요. 네. 백내 다 편안하십니까? 네. 혹시 오늘 이런 자리에, 그러니까 아메이를 알아보려고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는 자리가 있어요. 한번 가봐요. 라고 해서 오늘 처음 이런 자리에, 모시고 오신 분, 말이 맞는 건가요? 네. 오늘 이런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을 함께 오신 분.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요거 하나 놓고 가셨습니다. 저도 꼭 퀴즈를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아메이 제대로 알아보기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저는 아메이 제품을 만난 지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역시 여긴 안 놀라시네요. 밖에서 이제 처음 만나시는 분들 만나서 저는 아메이 제품 만난 지 벌써 20년 됐어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표정이 굉장히 동공이 엄청 흔들리시거든요. 20년이요? 여러분 이마트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마트 만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홈플러스 만난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한참 넘었죠? 네. 그래서 저는 아메이 마트를 만난 지가 20년이 넘었고요. 20년 정도 됐고요. 아메이를 일로 한 지는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대단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분들, 여기 남성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남편분들 직장 생활 몇 년 차세요? 30년이요? 오늘 집에 가서 어깨 한번 좀 많이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저희 남편도 자영업 하는데요. 인테리어 자영업 하는데 올해로 22년 차입니다. 자영업 한 지. 그런데 지금도 계속 배우면서 노력하면서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오래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왜 선택했는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아메이를 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제가 최근에도 미용실을 굉장히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내 가게인가 봐요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본인의 미용실 샵을 굉장히 정성껏 돌보면서 하시는 분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제가 10번째래요.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10번째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기억이었을까요? 그리 썩 좋지 않은 기억이었을까요? 네, 썩 좋지 않은 기억이어서 제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저를 아주 불편해서 어떻게 좀 본인의 불편함을 내색하는 그 기운으로 제가 나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저를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보시면서 본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제가 너무너무 어찌 할 줄을 몰랐던 시절이 있었겠죠. 근데 이번엔 저분이 왜 저렇게 마음이 다쳤을까. 그래서 한 30분쯤 이렇게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같이 거들어드리고 하면서 그분이 왜 아메이가 이렇게 불편하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메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별로 저에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분이 갖고 계신 오해는 반드시 풀어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그분과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를 갖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셔도요, 아메이를 제대로 알아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화두는 이거예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맹인 모상이라고, 여기 다 공부 되게 많이 하고 계신 분들만 계셔갖고 제가 눈높이를 높일 수도 없고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네, 그분께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고 아메이를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게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맹인 모상이라고 인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인도의 왕이 이제 정치를 하는데 이제 신하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모든 재상들이 각자 자기 말을 막 하는데 인도 왕이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신하한테 밖에 코끼리를 한 마리 들여오고 앞을 못 보시는 분을 이제 들어오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만지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있고 어떤 분은 다리를 만지고 있고 각각 다른 부위를 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만져보았습니까? 자,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했더니 각자 자기가 만진 부위를 설명하는 거죠. 이분들은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할 텐데 너무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보았습니까 여러분? 신하들 보았습니까?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정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앉아서 생각으로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백성들과 부딪히면서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위하고 더 잘 살게 하는 인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다시 모이자라고 이야기한 데서 나온 얘기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그때 코끼리가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나를 만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뜨문뜨문 보지 말고 전체를 보았으면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맹인 모상,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 나누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그렇고요.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처럼 오래 한 사람도요, 분명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메이 사업 오래 하면서 정체였던 적도 있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달성했지만, 헛헛한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고, 왜 그랬을까 하고 뒤돌아 생각해보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고민하진 않았나,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시야를 넓혀서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오늘을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오늘 하나라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 2021년도 12월에요. EBS에서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한 거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미 80살이 넘으신 역사학자신데 이제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그거 외에는 확실한 것은 세상에 없다. 동의하세요? 공감하세요? 이분이 지금 이 사진보다 훨씬 더 연로하게 되셨을 때 그분이 너무너무 힘주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제가 화면으로 보고, 그렇죠. 불확실하다는 거 말고는 정말 확실한 게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라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도 살아야죠. 미래도 살아야죠. 그래서 현재도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저는 가장 큰 고민이 돈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수입을 벌고 계십니까? 저는 아메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유치원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노동수입, 봉급 생활자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거든요. 가늘고 길게 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여자가 유치원 교사를 선택하면 결혼을 해도 할 수 있고 아이를 낳아서도 할 수 있고 그 아이를 하나 아니고 둘, 셋, 넷을 낳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 크고 나도 제가 할머니가 돼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25년 전에 선택을 했거든요. 아니네요. 28년 전에 선택을 했네요. 자,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수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벌 수 있는, 제가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유치원 교사를 선택하고 봉급 생활자에 들어섰는데, 제가 아이를 딱 낳고 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딱 오니까 제가 수입이 0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기가 나오고, 아기가 나오면 제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경제관념이 없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무지한 그냥 30대 초반 아기 엄마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직장 생활을 하는 봉급 생활자였는데, 우리가 봉급 생활자를 하고 자영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봉급 생활자를 하다가 그게 정년이 되거나 내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떤 또 경제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자영업밖에 몰랐거든요. 직장을 다니다가 그 일이 끊기거나 내가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자영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시아버지께서도 55세 정년퇴직하는 중소기업에 다니셨었는데 52에 아들 장가를 보내신 거예요. 왜 안 놀라십니까? 네, 이렇죠. 52살에 총각이 요즘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저희 시아버지는 52살에 아들 장가를 보내셨습니다. 일찍 결혼하고, 네, 아들 장가를 보내셨는데, 저희 아버님도 인생이 아직 너무 많이 남으셨기 때문에 55세 퇴직을 하고 나면 다른 뭘 하지? 계속 준비를 하셨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에, 그러면 자영업 혹은 전문직, 자영업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둘 다 노동 수입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 대안을 몰랐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도 직장 생활 하다가 추가 수입을 좀 더 벌어볼까 하고 다른 알바 같은 것도 퇴근 이후에 뭐 할 거 없나 하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 노동 수입 안에서는 절대로 해결이 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저희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52살의 저녁에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가까이에서 누군가가 사망하는 모습을 처음 봤고요. 불과 대여섯 시간 전에는 막 저녁을 먹고 이렇게 아버님이 술 한잔 하시면서 내가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 본 것 같지도 않다. 너는 왜 그렇게 바쁘냐? 왜 일요일 날 출근을 하는 것이냐?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은 너 나랑 놀아야 된다. 그래서 도시락 싸가지고 남한산성 소풍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결혼하고 한 8개월쯤 됐을 땐가 처음으로 며느리랑 아들 하나 키우시던 시아버지께서 며느리 딸처럼 좀 저를 예뻐하고 좀 잘 살아보고 싶으셨는데 한 번도 모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주무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만약에라는 걸 그때 생각하게 됐어요. 만약에. 전 지금도 어디 외출을 하려면 반드시 외곽 고속 순환 도로를 타야 합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파트너들이 다 멀리 살아요. 그래서 만나려면 무조건 1시간 반은 제가 운전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곽순환도 이렇게 돌고 막 이렇게 돌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단 한 번도 교통사고를 목격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크고 작고. 매일 저는 고속도로를 타니까 그걸 보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20년 후에 내 모습일 수도 있다. 네, 20년 후에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하게 된 거죠. 눈앞에서 목격을 하니까 이건 그냥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50이 넘으셨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괜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요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너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50대 부부의 삶을 미리 경험한 거죠. 미래 체험을 한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살림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주부셨거든요. 동사무소도 혼자 못 다니시는. 저희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신 아주 사랑스러운 아내였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사망하고 나니까 자리 보존하고 6개월을 누우시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까지 이렇게 앉게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시죠? 난리통에도 전쟁통에도 새 생명은 태어나듯이.
제가 그 상황에서 임신한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왜 한꺼번에 오잖아요. 저희 코로나 왔죠. 자영업 문 닫는 일 생겼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계속 도미노처럼 일 많이 벌어졌던 3년을 보내셨죠. 어떠세요? 많이 추스르셨죠. 그런데 지금 또 뭐가 오고 있죠. 3년 동안 추스르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더니 이제 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전반적인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여러분 잘못은 아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표를 그때 처음 보면서 내가 노동 수입에서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도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이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저희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정말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교훈을 주고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이후로 권리 수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아는 권리 수입은요, 아파트 임대 수입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거는 너무나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월세집에서 신혼 살림 시작했는데 무슨 그런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희 스폰서님을 생명부지 나무로, 이 단어 쓰지 말자 했는데, 저희 파트너들이 생명부지 나무로, 요 말 좀 그만 쓰고 다른 단어 없냐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너무 적절합니다. 생명부지 나무로 만나서 지금은 20년 가까이 정말 동거동락하면서 제일 많이 자주 보는 사이, 저희 남편보다 자주 보고요. 저희 애보다 자주 만나고요. 그래서 그런 분께서 저에게 이 일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몇 년을 계속 저한테 두들기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제가. 저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느라고 급급해가지고 스폰서님 멀리 보고 오늘을 준비해야 된다고 자꾸 와서 얘기해 주시는데 안 들리는 거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저를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해했습니다. 이 표를. 그래서 결국은 저는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얼마나 무서울게요. 직장 생활만 하고 유치원 아이들만 보던 제가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을 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리고 잠이 안 왔어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시간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당장 돈도 벌어야 되는데 집이 좀 망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는데 이걸 괜찮을까? 그래서 계속 저를 의심하고 또 설득하고 또 의심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꽤나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 고민했어요. 고민스럽다고 이런 자리에 안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메이 사업이 무점포로 돈 없이 어떠한 조건이 필요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괜찮은 사업가가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수입을 만들 때요. 어떤 수입을 만들고 싶냐. 예전에는 아파트 이런 거? 건물? 주식? 코로나 때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되게 많은 거 제가 봤는데 사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현금 때문에 우리가 힘들죠. 어떤 분은 매달 한 20만 원, 30만 원 부족해서 너무 힘들죠. 어떤 분은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요. 어떤 분은 정말 지금은 괜찮은데 60 이후에 퇴직 이후에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500만 원 때문에 너무 걱정이고요. 결국은 이 돈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작아도 크지 않아도 옹달샘처럼 꼬박꼬박 나오는 수입을 만들겠다. 저는 큰 돈을 버는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고요. 정말 매달 나오는 작아도 고정적인 옹달샘 같은 수입을 원했는데 이 수입 자체가 사업이라는 걸 인지했어요. 50만 원을 벌어도 사업 수익이었고 100만 원을 벌어도 사업 수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출발은 마트였어요. 마트. 자, 어떤 마트 다니세요? 네, 생필품 마트 반드시 활용하셔야 될 텐데 저는 고품질 제품을 안전하게 팔고 있는 아메이 마트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데 총력을 기울였어요. 네, 그래서 아메이 마트는요 똑같이 내가 한 달에 쇼핑을 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 많아요. 의무는 전혀 없고 혜택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혜택을 차근차근 알아보는데 제가 3%의 가치라는 걸 알게 됐어요. 3%는 여기 수익 구조 처음 들으시는 분은 오늘은 조금 어렵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노트에 쓰면서 들으셔야 쉬운데, 자, 3%는 내가 아메이마트를 다른 마트에서 브랜드 체인지를 다 하면 얻어지는 퍼센테이지예요. 필요 없는 걸 억지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같은 마이크로바이옴도요. 찬찬히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바꿔보는 거죠. 여러분 유산균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다못해 야쿠르트라도 드시던데요. 왜요? 제가 너무 얘가 재밌었어요? 네. 우리 몸을 생각해서 어떤 분은 야쿠르트를 드시고요. 어떤 분은 정말 고가의 이제 유산균을 수입해서 막 이렇게 직구로 드시고 다 내 몸에 유산균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유산균을 골라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메이마트를 알아보시다 보면 생필품을 고르는 기준을 배우게 되거든요. 어디서도 배운 적 없는 기준인데 그 기준을 배우고 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다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샀다가 그대로 버린 거 너무 많죠. 하다못해 돈까지 붙여서 버려야 되는 재활용 쓰레기 너무 많죠.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골랐는데 버릴 때는 돈까지 내서 버려야 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아메마트를 쓰면서는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돈을 내고 버린 아메이 제품이 단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고장이 안 났어요. 제가 지금 20년 가까이 쓰는 제품들이 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출을 하는 생필품으로부터 소득을 만드는 것이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은 게 3%거든요. 자, 정말로 생필품 재테크. 재테크 관심 있으시죠? 근데 저희가 다른 재테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재화가 있어야 테크를 할 거잖아요. 제가 없어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생필품을 매달 쓰는 것은 너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필품으로 재테크를 한다는 것에 귀가 이만해진 거죠.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착한 소비. 저는 원포원 제품, 우리나라 제품이 함께 와 있어요. 정말 한국아메이가 원포원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본사 제품 하나가 출시할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을 하나 같이 출시하는 프로젝트로 지금 20년 넘게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성공한 프로젝트. 그런데 오래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유수의 제품들도요. 너무너무 선택하는 기준이 높아져가지고요. 저희는 그냥 안전하게 올라온 걸 구매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요. 가장 고품질의 제품을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따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걸 알게 되면서 야, 내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살리는 노력까지 하고 있구나. 그리고 친환경. 모든 제품들이 다 안전하거든요. 하다못해 케이스까지. 네. 안전한 소비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아메삽을 만나기 몇 년 전에요. 극심한 아토피를 겪고 있는 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목부터 그 종아리까지 진물이 온 몸을 덮어가지고요. 거즈를 붙이지 않으면 옷을 입을 수 없고 거즈를 붙이고 그 위에 옷을 입으면요. 거즈 바깥으로 진물이 흘러나와서 옷이 붙어요. 그렇죠. 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집에 와서요. 그냥 옷을 벗으면 살점이 떨어지니까 샤워기에 몸을 대고 미지근한 온도에 몸을 대고 옷이 다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즈 붙인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 이렇게 살살 떼야 돼. 잘못되면 그 피부 다 벗겨져요. 살살 떼고 그 다음에 거즈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살살살 또 불려서 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씻고 씻을 때도 정말 정말 1시간씩 걸려요. 잘 씻지 않으면 이제 꾸덕꾸덕해지려고 하는 그 피부 조직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새살이 도는 게 훨씬 오래 걸리니까. 정말 그렇게 제가 한 1년 넘게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된 게 생필품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정말 이 단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화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대기업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유명 연예인들 광고하면서 파는 생필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화가 너무너무 나서 주체가 안 돼가지고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메 제품은 정말 안전한 제품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고 믿고 제 금쪽 같은 딸내미한테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는 돈 가치죠. 여러분, 돈 가치입니다. 현금 2,500만 원의 가치. 정말 필요한 제품들만 마트를 바꿨을 뿐인데 이런 혜택도 있는데 소비가 소득이 되고 안전한 소비를 하고 내가 중소기업을 살리는 노력까지 거기까지는 관심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소비를 했을 뿐인데 내가 통장에 2,500만 원을 넣어놓은 것 같은 자산 수입에 10,000원 이러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걸 이해했어요. 이 10,000원이 나중에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되기도 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저는 1,000만 원까지는 바란 적이 없어요. 바란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 딱 이루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다른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다른 거 좀 안 해본 거 해봐야지. 다른 거 좀 배워볼까? 그랬는데 역시 아메이만큼 재밌고 아메이만큼 가치 있고 아메이만큼 누구를 성공시켜서 내가 성공하는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돼서 방황을 마치고 다시 아메이 사업에 전념한 지 좀 됐습니다. 네, 방황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메이 사업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메이 마트를 소개하는 것이 공유 경제로 무형의 자산을 갖는다는 것. 이게 말은 되게 거창한데요. 그냥 누구나 쓰는 죽을 때까지 쓰는 생필품 마트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내 주변에 많은 사람 필요 없고요. 한 명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그렇게 62년 동안 한국에서 32년 동안 아메이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팔면서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아메이 회사가요. 미시간주 에이다 시골에 있는 이제 공장이거든요. 공장인데 공장 앞에 그 뭐 되게 큰 물 보이죠. 이게 그랜드 레피즈라고 하는 강인데요. 너무 물살이 세서 그랜드 레피즈래요. 저는 안 가봤는데요. 저기 앞에 딱 쓰면요. 너무 물살이 세서 머리가 계속 날리신다고 경험해보신 리더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꼭 다이아몬드가 돼서 저 자리에 가봐야지. 다이아몬드가 돼도 이제 저기 견학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졌다네요. 안타깝습니다. 자비로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450여 가지의 제품을 직접 생산, 제조한다고 써 있어요. 아메이는요, 물건을 직접 만들어요, 여기에서. 공장을 갖고 있어요. 원료로 생산하는 공장을 갖고 있고, 거기에 원료를 기반으로 450여 가지의 제품을 만듭니다. 그게 중요해요. 대기업들이 이제 생산 안 합니다. 왜? 생산을 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유통하고 광고를 해야 수익이 많지 생산을 하면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점점 생산은 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광고,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해서 유통을 잘할까에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메이 회사는 처음부터 회사 설립할 때부터 사람과 자연에게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그렇게 생산 회사를 가지고 앞으로 자자손손 그분들의 아이들의 아이들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설립한 회사거든요. 그래서요. 용기도 직접 만들어요. 자, 제가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는데 일회용이죠. 자, 일회용 용기는요. 천차만별이에요. 저희 재활용 버릴 때 다 이런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통에 버리시죠. 재활용 안 되는 게 이제 90%를 향해 달려가고 있대요. 90%를 향해. 제가 EBS 다큐에서 본 거거든요. 자, HDP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식백과에 이제 보시면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은 무독성 친환경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 위험하다 하니까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소재를 자꾸 찾으시더라고요. 그거 플라스틱이에요? 그럼 별로 안 좋겠네요. 이러시는데 플라스틱이 가장 대중적이고 안전해요. 단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은 무독성 친환경 플라스틱이 만들 수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만들지 않고 90%가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뭘까요? 비싸서죠. 비싸서. 네. 비싸서. 근데 아메이는요. 비싸도 안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밑에 빨간 줄에 안전성.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멜라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는 조금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은 플라스틱이나 종이컵 코팅제에서 많이 나온다고 걱정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암도 유발하고 정자수도 감소하고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하는데 멜라민이 혹시 뭔지 많이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식당 가면 사기 그릇처럼 생겼는데 들었을 때 너무 가벼운 그게 멜라민이거든요. 거기에 뜨거운 거 우리 부어서 막 먹잖아요. 멜라민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는 그릇이에요. 되는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뜨거운 거 국물 떠서 이렇게 먹죠. 알고도 먹고 모르고도 먹고. 네, 그래서 그런 생활 전반에 걸친 노력들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쓰고 어떻게 살아요 하는데 신경 쓰고 살아야 해요. 왜? 내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이는요, 용기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드는 용기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없어서예요. 이거는 이제 프로틴, 단백질통이에요. 단백질통도 HDPE라고 써져 있고요. 이거 세제통입니다. 세제통에도 써져 있어요. 세제를 담는 통도, 먹는 단백질 담는 통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용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급 소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프로틴통 다 먹고 나면 거기에 행주 넣어서 저희 섬유표백제 조금 넣은 다음에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서 부은 다음에 뚜껑을 꽉 닫아 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식거든요. 다 꺼내면 힘들지 않고 삶아져 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같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100% 재활용했을 때 전혀 문제없는 용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용기 다 쓴 것도요, 재활용에 거의 버리는 게 많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든 재활용해서 쓰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나눠드리고 그 자리에서 보여드리고, 네,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세요.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언성이 높아지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매장에 화장실 이따 다녀와 보세요. 화장실 들어가기 바로 여자 화장실 오른쪽에 급하셔 가셔버리면 안 보입니다. 코너 앞에서 딱 보셔야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소비자 불만이 쏟아졌어요.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는데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섬유 유연제가 날씨가 죄송해요. 저 마우스 스프레이 좀 날씨가 더우면요. 죄송해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자꾸 집중력을 떨어뜨리지요.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 섬유 유연제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오래 쓰셨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메이 유연제는 안 써요 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화학물질을 조금만 넣으면 다 개선된대요. 그걸 넣지 않겠다는 거죠. 왜? 처음부터 사람과 자연한테 해되는 제품 만들지도 말고 쓰지도 말자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해결책을 더 연구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저희는 바꿀 수 없다고 다 환불해드리고.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개선됐어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저는 안전한 세제를 고르는 기준이라는 게 없었는데 안전한 세제를 고르는 기준이 있었어요. 어느 쪽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거는 3살짜리한테 얘기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굉장히 환경 오염이 심하고 전 세계가 들끓어가지고 지금 39도씩 38도씩 전 세계 끓고 있잖아요. 기상이온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무분별하게 썼던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저는 세제를 고르는 기준도 그냥 단가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면 저희 액체 세제가 1리터에 16,500원입니다. 여기 있는 비슷한 에코스 친환경 저자극 세제라고 어머니들한테 사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세제인데, 이 세제가 2.96리터, 굉장히 어렵게 만들죠. 2.96리터인데 최저가 23,740원. 뭐가 더 비싸요? 뭐가 더 비싸요? 아메리카노보다 비싸잖아요. 그런데 사용량이 저희 액체 세제도 100회, 이 에코스 친환경 세제도 100회예요. 양이 아니고 얼마나 쓰는지의 사용량도 봐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똑같은 숟가락으로 모든 세제를 다 퍼서 쓰고 그랬죠, 저도. 그래서 생필품 고르는 기준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자꾸 배우는 거죠. 제가 요즘 빠져 있는 겁니다. 한알 육수. 보셨습니까? 써보셨어요? 제가 하루에도 한 대여섯 알씩 쓰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음식에 다 넣느라고. 그런데 저희 전기품 한알 육수 12,500원. 자, 여기 자연 한알 14,960원. 자, 가만히 보시면요. 저희 거는요, 120g에 30알이고, 자연 한알은요, 90g에 30알이에요. 이런 디테일한 차이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 한알 육수는, 20가지 국내산 제품. 여기는 16가지. 엄청 크게 써놨잖아요. 저희가 되게 조그맣게 써놔서 못 보신 거고요. 여기 엄청 크게 자랑하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가 생필품을 고르는 기준을 저로부터 출발해서 제가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20년 전보다 지금은 제가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사진을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옛날 사진을 보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후원돼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제 파트너 리더님의 한 달간의 약봉투입니다. 만나기 직전까지 한 달 내내 먹었던 약봉투예요. 네. 그런데, 저를 만나고 아메이 제품을 만나서 세제부터 하나하나 바꾸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되기 전에 이 약봉투는 다 사라졌고요. 지금은 병원에서 평생 먹어야 한다고 했던 호르몬제가 있어요. 그것도 전혀 먹지 않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반년도 안 지났어요. 생필품이 그런 게. 제가 마법을 부린 게 아니고요. 이분이 20년 넘게 고생했던 그 질병들이 병원을 다니면 그 부분만 관찰하고 보고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제가 병원은 다닐 만큼 다녀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답이 없다는 걸 알았고 아토피가 그렇게 심했을 때도요. 피부과를 다니면서 더 나빠지고 약을 바르면 그 부위가 더 번지고 손톱만 하기 시작했다가 온 전체에 번진 건 약 때문이었어요. 제가 알죠. 제 몸이니까. 약을 바를수록 커지고 심해지고 먹을수록 통증이 더하는구나. 그런데 그 생필품들을 다 바꾸고 안전하게 계속 보내면서 내 몸을 해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내 몸이 정화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분한테 알려드렸어요. 얼마나 삶이 힘드셨던 분이었겠어요. 이런 약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건강해지셨고요. 굉장히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굉장히 어둡고 그랬는데 지금 얼굴 색깔이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피부가 하얗습니다. 자, 이분은 운전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간지러워가지고 치마를 들쳤더니 사진이 선명하진 않죠. 자꾸 캡처해서 했더니 온몸이 막 이렇게 스타킹 사이로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스타킹 벗었더니 저렇게 붉은 반점이 손등, 발등, 발바닥까지 다 손가락 사이까지 다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제 한의원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20년 넘게 한의원하는 친구한테. 그랬더니 원인은 모르겠는데 빨리 병원 가라. 그리고 너 술 좀 그만 마셔 그랬대요. 이분이 직업상 업무상 일주일에 2번씩 술을 좀 꽤 드시는 분. 근데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대요. 왜? 남편은 주 8회 술을 드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바로 고대 구로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되면요. 바로 그냥 링거 꽂아서 스테로이드 처방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단 응급조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제가 스테로이드제 맞을 만큼 맞고 발라볼 만큼 바르고 먹어볼 만큼 먹어봤는데 온몸이 탈수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분이 뭘 좀 발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연찮게 어찌어찌 하다가 저를 한번 보셨어요. 근데 제가 사업 설명을 누군가한테 소개할 때 꼭 제 아토피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그것만 기억에 남으셔가지고 저를 카톡에서 찾고 찾아가지고 지난번에 만났던 아메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지금 이분 이거 다 건강하게 낫고 제가 딱 보는 순간 리키가 신드롬이네요. 아까 마이크로바이옴 때 다 나온 얘기예요. 네. 했더니 자기의 증상을 뭔가 명명하는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 처음이라 나 좀 빨리 보고 싶다고. 그래서 설명했어요. 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왜 그러냐 봤더니 이분이 건강하라고 좋으라고 먹었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벌어진 거라서 다 치워드렸어요. 한 달 만에 좋아지셨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분은 매달 한 100만 원 정도씩 추가 수입을 얻고 있는 사이드 잡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 자리에 계시네요. 오실 줄 몰랐습니다. 예, 제 파트너 손목인데 안 그랬다. 어릴 때 아토피가 있었는데 다 괜찮아졌었는데 최근 여름에 저희 스마트워치 같은 거 많이 차시죠? 고무로 된 이런 거 땀나고 덥고 체온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서 시작된.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친구에게도 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면요. 잡기 어려워요. 습관이 몸에 배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니고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그거를 습관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긴 어디 있냐면요. 등이에요, 등. 네. 이분은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에 자꾸 이런 발진이 부위별로 자꾸 벌어지거든요. 뭘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가 제일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스트레스도 몸에서 도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도 사실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생필품을 다 치워드린 것밖에 안 했어요. 뉴트럴 때 되게 많이 먹었을 것 같잖아요. 나아지려면 아니에요. 생필품을 차근차근 다 치워드렸더니 금방 좋아졌어요. 그런데 또 쉽게 노출이 되는 건 회사에 출근하면 노출되죠. 그래서 노출되면 또 그러고, 노출되면 또 그러고. 그래서 그냥 회사에 모든 생필품을 기증했어요, 이 친구가. 자기 살려고. 그래봤자 얼마 안 해요. 저희 생필품 되게 저렴한데 고농축이라 되게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해요. 그런데 이분이 집과 회사의 환경을 바꾸면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네.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느낌 오시죠? 생필품이 그런 거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제 직업인 거죠. 그리고 저희 엘사벳과 그의 친구들 3개월 보름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이제 약을 먹으려고 준비하셨던 분이었는데 그 약은 호르몬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잠시만요. 이제 체험을 하게 해드렸더니 이제 바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좋아졌죠. 이런 하나하나가 아메이 제품을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 삶의 질인 거죠. 현재의 삶도 너무 중요하고, 네. 피부 미용에 관심 있으십니까? 네. 뭔지 아시죠? 비타민C 히아루론산. 트리플 액션 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발랐을 때와 계속 바른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발라놓고 이틀 지나고 5일 지나고 7일 지났는데 도저히 제가 더 놔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냄새가 온 집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바르고 놔둔 거예요. 한 번 바르고.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자꾸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노화가 되면 피부과를 너무 가고 싶겠죠. 저라도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필요하신 분을 도와드리고 그러면 늘 고맙다는 인사도 듣고. 자, 그런데 이분은요. 사실 저희 그 수프림 LX 아이크림. 자, 이거는 1:40이 되어 있어요. 저는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이렇게 체험단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제가 부끄럽지만 뭘 하나 딱 이제 바르겠다고 하나 구입을 하잖아요. 아티스트리를 매일매일 발라본 적이 진짜 없어요. 너무 이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세수도 포도시 하기 때문에 뭔가 그 다음 거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아티스트리도요. 꾸준히 매일매일 잘 바르지 않으면 효과가 없죠. 그래서 저를 보고 아티스트리를 판단하실까봐 제가 이런 자료를 자꾸 준비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크림을 42일, 6주 동안 발랐을 때 비포 애프터 눈꺼풀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안검 하수 안과에서 많이 하는 쌍꺼풀 시술이더라고요. 그거는 의료용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되던데요. 그런데 많이들 성형외과에서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더 예쁘게 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미용이 아니라 너무 불편해서 막 눈물 나고 땀 차고 막 눈썹 찌르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어느 분께 보여드렸어요. 일부러 보여드린 게 아니고 그분이 이런 고민이 있으신지도 몰랐고 처음 만나는 분이었는데 이제 체험단 아메이 제품 좀 체험해 보세요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친해지려고 그냥 제가 핸드폰에 이 사진이 막 찍어놓은 게 있어서 보여드렸을 때 그분이 내가 이 고민 때문에 지금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려고 날짜를 잡아놨는데 좀 너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지금 차일피 미루고 있었다. 근데 그분이 직업이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월급이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수술은 120만 원, 성형외과에서 하면 120만 원, 안과에서 하면 그보단 더 적었었는데 이 돈을 써도 될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그 화장품 정말 이런 효과가 있다면 써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5년 넘게 이 제품을 꾸준히 쓰고 계세요. 그래서 수술은 무섭잖아요. 그리고 수술하는 거 잘못되면 어떡해요. 네. 그분은 그냥 그래서 걱정 없이 계속 그냥 어차피 아이크림은 발랐단 말이죠. 그분은. 그런데 이렇다면 내가 계속 굉장히 올 여름도 잘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철저한 재생 농법으로 건강한 제품 생산에 관심이 있는 회사예요. 제품 생산. 자, 그런데 또 하나. ABO 수익성 지수 조정 안내. 자, 가입을 하시고 제품을 쓰는 소비자만이라도요,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자산이 는다. 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수익성 지수, 캐시백을 받을 때요, 저희가 점수를 모으는 게 있고 캐시백을 받는 점수가 따로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높여줘요. 제가 예전에 유치원 교사 시절에 사학연금이라는 거를 들었었거든요. 사립재단에서 하는 거였는데, 사학연금을 들었을 때 제가 뭘 들었냐면요. 이렇게 꾸준히 부으면 나중에 당신이 이제 어차피 사립이니까 언젠간 나가야 돼요. 나갈 때 원금은 손실 안 받고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전 설명을 들었어요. 원금 손실은 보장해준다. 뭐죠? 그 연금인 거 맞아요? 근데 제가 그게 지금은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됐어요. 저희 국민연금 붙는데 원금 다 안전하게 받을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죠. 생필품 소비를 통해서 수익이 생기는데 매출이 늘면 그만큼 아메이 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혼자만 돈을 벌 생각이 없어요. 아메이는. 소비자들한테 상생하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이 지출한 비용이 늘면 받는 수입도 늘려주겠다. 그래서 3%씩 올려줬습니다. 근데 그 전에 0.5% 올려줬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3%로 갑자기 껑충 뛰더니 눈이 이만해졌었거든요. 3%? 1년에 월급 3% 오르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리고 돼요? 그거 잘 안 돼요. 3% 수익을 늘린다는 거. 근데 가만히 소비만 하고 계셔도 3%가 늘고요. 5% 늘렸어요. 가격 조정이 돼서 조금 올랐거든요. 유류비도 오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씩 오르니까 그래서 5%까지 올려주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네, 굳이.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꼭 스폰서님하고 따로 과외를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비만 해도 되는 회사. 그러나 소비만 하기엔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아미의 기회가. 그래서 나 같은 소비자를 알리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알려보시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 5만 원 정도 상당하는 제품을 웰컴 박스를 드리는 걸 올해 8월까지로 이제 그만한다네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정말 생필품을 잘 쓰고 싶고 추가 수입을 얻고 싶고 아메이 회사와 파트너를 하고 싶은 사람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면 브론즈 빌더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어요. 지금 다른 회사들은 문 닫기 바쁘고 줄이기 바쁘고 인건비가 가장 비싸니까 사람 감축하기 바쁜데 아메이 회사는요. 어떻게 하면 더 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됐을 때 원래 받는 수익이 7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원래 내가 받는 수익의 30%를 더 주겠다. 다 들으셔서 안 놀라시는 거죠? 30%를 더 주겠다. 저는 이 얘기를 설명할 때마다 제가 막 너무너무 역시 아메이 회사. 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런 분들 누군가의 10,000원을 벌게 해주고 10만 원을 벌게 도와주고 70만 원 벌게 도와주면 나는 결국 25만 원을 벌게 되는 사람이 돼요. 순서가 내가 25만 원을 벌고 싶어서 그분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리에 꼬셔서 모시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귀찮고 어려운 부분을 도와드려서 그분이 아메이 마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수익이 생기면 저한테 수익이 생기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은 정말 해도 되겠다. 할 수 있겠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이유는요, 좀 그렇게 돈도 벌지만 보람도 느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 중에도 있거든요. 근데 아미가 정말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50만 원을 매달 받게 되면 지금은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돼요. 제가 10수년 전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이런 핀이 됐을 때는요, 3천만 원 될까 말까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한 가정의 수입원으로 조금 작다. 그래서 수익을 늘려주려고 이렇게 저렇게 다 맞춰가지고 거의 2배 가까이 올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요, 5천만 원 내가 연봉이다. 그러면 어디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직업인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연봉 5천만 원 받게 도와주면 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이 되고, 이 핀은 별명이 있어요. 가난과 이별하는 핀. 그래서 제 꿈은 에메랄드였습니다. 그래서 꿈을 딱 이루고 제 꿈을 이루게 해준 아메이를, 그리고 제 꿈을 이루게 도와준 파트너 리더님들을 좀 잠깐 소홀하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 꿈을 이뤘어요. 저는 꿈이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에메랄드 가난과 이별하는 그 피 도달했을 때 전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됐다, 이제 잘했어 주영아. 그런데 뒤돌아서 보니까 제 파트너 리더님은 아직 연봉 5천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 파트너 리더님은 아직 누군가를 이렇게 100만 원 벌게 돕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저는 못 본 척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성하고 제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 파트너 리더님이 저같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제 파트너 리더님들은요, 저보다 다 꿈이 커요. 에메랄드 꿈꾸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크라운 앰버서더, 더블 다이아몬드, 월 1,000만 원. 저기 앉아 계십니다. 월 1,000만 원. 네, 그래서 더 꿈이 큰 파트너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큰 리더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국아메이는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감사패도 보내주셨고요.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너무너무 얻은 게 많아요. 첫 번째, 가족과의 추억을 많이 얻었습니다.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첫 여행이 저희 딸내미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갔고, 사위하고 이렇게 장모가 풍등을 날리는 사진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첫 여행이 제주도로 이렇게 갔었고, 지금 최근에 치앙마이를 가면서 이렇게 훌쩍 컸습니다. 정말 매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추억을 많이 쌓았고, 가족이 5박 6일 동안 24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어요. 처음에 몇 년은요, 힘들었습니다. 제가 몸이 힘든 사람이어가지고요, 여행 가면요, 쫓아다니는 것도 어렵고, 친정엄마는 아침 7시부터 아침 먹으러 가자고 두들기죠. 저희 애는 물놀이 가자고 저를 끌어 잡아 당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행 갔다 오면 막 일주일씩 알아 누웠거든요. 근데 2번, 3번, 4번 가는데 이제 체력도 좀 붙었고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고 웃고 울고 즐겼던 그 시간이 또 가족을 1년 살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여행에 목매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의 노력으로 가족들한테 이런 시간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더 노력하셔도 돼요. 오해 좀 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갈이 좀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느낄 보상들, 여러분들 가족이 느낄 보상들은 비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제가 도전이라는 거, 목표를 정해서 도전하고 제가 노력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요, 꿈꾸는 우리 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가 애가 어려가지고 원룸 살 때, 다 망해서 원룸 살 때요, 제가 진짜 빨리 얘가 돈이라는 걸 알기 전에 원룸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에서 첫 연말 보너스를 받은 거 가지고 엄청 무리해서 제가 욕조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근데 그때 이미 저는 매달 200만 원씩 아메로 벌고 있었기 때문에 월세 제가 내면 됩니다. 제가 선택하고 책임도 제가 지는 것을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느 날 막 욕조에서 막 거품 목욕을 신나게 하고 나와서 가운을 딱 입고 마우스워시액으로 지가 알아서 가글을 하는 걸 딱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영, 엄마 좀 봐봐 해서 딱 찍은 사진. 얘가 말썽 피울 때마다 보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뻤던 딸인데 돌아올 것이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주거 형태도 바꿔보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희 스폰서님은 캐나다에 집이 있어요. 나라도 바꾸시는 스폰서를 보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나라까지는 아직 바꿀 용기가 안 났는데 지역은 바꾸고 좀 살고 싶은 주거 형태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저는 거의 털 알러지 있는데 딸내미가 5년 동안 한결같이 강아지가 키우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아이의 꿈을 접을 수가 없어가지고 방법을 생각한 게 층을 다르게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 마당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도 키우고 따로 사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메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시골이에요. 그래서 좀 나왔습니다. 전철도 있고 외곽 고속순환도로랑 가까운 일산으로 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오피스텔에 살고 있거든요. 아유,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 차를 지켜줍니다. 이 주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진짜 제 차가 난리가 나는데 제 차를 지켜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주거 형태를 꿈꿔보면서요. 정말 나는 어떤 집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은지 모르죠. 10년 후에 제가 어느 나라에서 살지도. 또 하나, 저는 아이의 날개를 꺾지 않는 부모만 돼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메 사업을 했고 그래서 에메랄드까지 꿈꿨는데 아이의 날개를 꺾는 부모는 당연히 안 돼야죠. 당연히 안 돼야죠. 더 큰 날개를 달아주는 부모가 돼야 한다는 거를 저희 애가 20살이 되고 나서 알았어요. 20살이 된 아이가 굉장히 진로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매체가 발달하니까 20, 30대 취준생들 너무 고민이 많은 게 다 올라오잖아요. 애가 보는 거죠. 나도 이러면 어떡해? 저러면 어떡해? 그래서 날개를 꺾는 부모가 되는 것을 만족하면 안 되는구나. 날개를 달아주는 부모가 돼야겠다. 그래서 제가 더 큰 도전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메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부모님께 효도할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는 충분히 얻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시간 많이 들어요? 아니던데요. 여유가 없죠. 함께 보낼 시간에 여유가 없고 그리고 20만 원 드릴까 30만 원 드릴까 5만 원 드릴까 10만 원 드릴까 넣다 뺐다 하는 그 삶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아메 사업을 통해서 시간도 벌면서 저희 엄마가 그렇게 콘서트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모르고 아메 여행 갔는데 가수가 나오는데 보고 쫓아가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70이 다 되신 할머니가 저희 엄마도 저런 꿈이 있으셨구나. 돌아온 다음부터 시즌별로 제가 계속 콘서트장 모시고 다녔는데 저는 노래를 안 좋아해가지고 짝꿍을 찾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다니고. 근데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암 투병하는 5년 동안 제가 정말 2년은 엄마 옆에서 먹고 자고 다 하면서 저희 엄마가 저를 씻기고 재우고 먹이고 했던 것처럼 저도 저희 엄마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닦여드리면서 2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보고는 싶습니다. 50이 돼도 엄마가 필요합니다. 박건지 스폰서님 어디 계십니까?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메이 엄마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시든 이 안에서 얻을 수 있어요. 꿈 꾸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더 큰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이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그 무언가가 충족되어 있거나 하고 있는 상태. 이 말 너무 멋있죠? 제가 처음 아메사업 배우러 다닐 때 어떤 리더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찍고 화질 되게 안 좋은데 그때 그 사진을 찍었던 제 감정이 기억나잖아요. 이 사진 볼 때마다. 그래서 계속 이 화질 떨어지는 이 사진으로만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행복이란. 자신이 무언가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이 충족되거나 하고 있는 상태. 그렇다면 저는 아메 사업을 만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행복할 거고요. 그래서는 5천만 원 자산을 만든 6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메 사업을 창립하신 우리 할아버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격려를 해주고 의지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파트너고 파트너가 있기에 함께 할 수 있다. 저도 때로는 스폰서님하고 둘만 미팅장 다닐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옛날이긴 하지만. 그리고 저도 파트너가 한 명도 없이 스폰서님만 보고 미팅장 다녔던 때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유명했게요. 혼자 미팅장 다니는 사람으로 3년 동안 파트너가 한 명이 없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저는 파트너가 있어서 아메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제가 아메 사업의 기회를 받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스폰서님 믿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파트너가 없다고 제가 이 일을 그만둘 일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저보다 더 아메이를 사랑하고 저보다 더 저를 믿어주는 파트너가 나와서 감히 저를 멘토라고 불러주는 파트너도 생겼습니다. 그 파트너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그분들을 저와 함께 꿈꾸는 사람으로 꿈을 이룬 사람으로 도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년 여행지 푸꾸옥 보셨죠? 도전하시는 분 계시죠? 도전하세요. 내가 될까? 이런 생각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시간 많고 지금 시너스트가 지금 32년 차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원하지 않으면 도와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원하세요. 꿈꾸시고 원하시면 많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했습니다. 시너스트 가족 여러분, 우리 헬핑 피플 하면서 빨리 함께 가요. 마치겠습니다.